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기와 전파 없이는 단 하루도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등 문명의 편리함 뒤에는 항상 전기, 전파가 있어 왔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제기된 전자파에 대한 유해 논란은 이런 편리함 뒤에 그림자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많이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전자파가 세포의 DNA를 망가뜨리고 게다가 그런 DNA가 대물림까지 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여론 매체를 통해 증폭된 전자파 유해 논란의 상당수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된 사실이라기보다 어떤 일면의 현상만을 강조한 것들로 이러한 보도를 접한 일반 시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명확한 이해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네, 암을 많이 유발한다고 들었어요. 전자파 때문에 정자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전자파 하면은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드니까 전자 제품 같은 거 쓸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뭐 몸에 안 좋다는 거 그거 알고 있어요. 다른 걸 모르겠어요. 이렇듯 피하고 싶은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파. 과연 이러한 인식과 정보들이 모두 올바른 것일까? 우리 곁에 늘 존재하지만 아직은 미지의 대상인 전자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에 소재한 전자파 환경기술연구센터. 10년이란 세월을 오로지 전자파의 인체 영향 연구에 바친 백정기 교수가 전자파에 대해 연구를 하는 장소다. 전자파는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수 전자파, TV,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무선 전파, 그리고 햇빛, 적외선, 자외선, X선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햇빛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 것처럼 21세기 정보통신 사회에서 전자파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필수인 것입니다. 전자파는 전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형태로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합성파를 말하는데, 파장이 긴 순서대로 전자파의 종류를 살펴보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로 나뉘게 된다. 이 중 현재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유해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파다. 전파는 그 주파수가 초당 3조 번 진동하는, 즉 3000GHz 이하의 전자파로서 이동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무전기 등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말한다. 전자파는 앞서 살펴봤듯이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인체에 대한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이러한 전자파의 인체 보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개정된 전파법에 의거 다른 어떤 국가의 기준보다 엄격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또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좀 더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여러 연구기관 및 검증기관이 꾸준한 조사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전자파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휴대폰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시설 등이다.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사용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동물세포 실험 등을 통해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 영향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서울의대 연구소.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 조사 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다. 이 전자파 같은 것은
아주 약한 자극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의 누적적인 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오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라든가 면역 체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전자파의 암 발생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또 체계적인 동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물 생체 연구를 한 것은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생쥐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암 발생이 예민한 그러한 그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쥐를 쓰고 또 스트레스가 아주 민감한 스트레스에 민감한 생쥐까지 써서 이러한 것들의 전자파가 조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본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그러한 결과로는 이러한 것들이 건강한 그러한 생체에 있어서는 어떤 우려할 만한 암 발생이라든가 또는 발암 촉진 효과 이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인체는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에는 체온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열적 작용을, 주파수가 낮은 저주파의 경우에는 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인체의 특정 부위에 흡수되어 체온 증가의 원인이 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흡수율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에서는 SAR 측정이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SAR이란 일명 전자파 흡수율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휴대폰 전자파의 영향은 과연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의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원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열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열 유입이 있게 되면은 그러한 그 열 조절 메커니즘이 깨어지게 되고 체온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체온 증가가 곧 그 민감한 인체 장기나 또는 그 세포 단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분포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흡수 정도를 가지기 때문에 인체 내에 특정 질량이 포함되는 부피에 있어서의 SAR을 평균한 값으로 SAR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SAR 기준은 어떠할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인체 조직 질량 1g 평균 SAR 값이 1.6W/kg, 그리고 유럽, 일본 국제 비전리 복사방어위원회에서는 인체 조직 질량 10g을 평균한 SAR 값이 2.0W/kg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가 보다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기준이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한 실험실.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환경연구팀으로, 이들은 지금 인체 내 전자파 흡수율, 즉 SAR을 계산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토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SAR의 계산 방법은 노출 주파수나 인체, 노출원의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주로 유한차분 시간 영역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한국인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MRI 촬영을 했고 그 형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하도록 파일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내에 나타나는 서로 각기 다른 색상은 체내에 위치하는 서로 다른 조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학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자파 에너지가 흡수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실제 상황에 근접한 계산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국부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또는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휴대전화 시험 위치에 놓고 휴대전화에 대한 SAR을 해석을 하게 되면 머리 전체에 대한
그 3차원적인 전자파 흡수율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 분포로부터 1g 또는 10g 평균된 최대 전자파 흡수율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값을 가지고 현재 미국, 유럽 또는 우리나라의 기준값으로 되어 있는 1g 또는 10g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값과 비교를 해서 그것을 넘는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대 전자파 환경기술연구센터 백정기 교수팀은 최근 끊임없이 유해성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자파 방출의 양과 세기를 측정하고 있는 중이다. 기지국에서는 전자파가 수평 방향에서 약간 아랫 방향으로 전자파를 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바로 아래에서는 전자파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오히려 기지국 안테나가 바로 보이는 맞은편 건물 옥상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전자파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백정기 교수팀은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세기를 도심, 부심, 개활지 등 전파 환경별로 광범위하게 측정했는데 도표에서 보듯 현재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는 국내외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자파 노출량보다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까지 살펴본 휴대전화기 외에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전자파 발생 기기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 전파 기기들은 우리의 인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곳은 20kHz대의 전자파에 대한 인체 영향을 실험 연구하고 있는 원자력병원.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의 모니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도 가열기 등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바로 20kHz대의 전자파이다. 아직까지는 그 영향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전자기기들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이므로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이라고 한다. 20kHz 전자파는 주로 컴퓨터나 그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그 생성이 되는 유방암과 폐암과 피부암을 대상으로 해서 그 20kHz 대역의 전자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의 결과로서는 그 20kHz 전자파가 이러한 암 발생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는 얻지를 못했지만 저희가 그 현재까지 한 그 전자파의 강도가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이기 때문에 강도를 좀 올려서 좀 강한 강도에서도 이러한 그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더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각종 전자파 발생기기 중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방송송신용 안테나의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강력한 전자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일까? 이곳은 대전 근교에 위치한 한 방송국의 AM 송신소.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파 환경연구팀원들이 송신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용 스펙트럼 분석기와 모노폴 안테나를 사용하여 AM 송신탑에서 복사되는 전자파 수신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펙트럼상에서 분석, AM 대역의 기준값과 비교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AM 송신소에서 복사된 전기장을 수신한 파형이 되겠습니다. 이 파형은 그 측정 안테나와 케이블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전기장 값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10V/m가 되겠습니다. 그 값은 현재 인체보호 기준치에 비해서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실험과 측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한국에서는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칠 정도로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부풀려진 전자파에 대한 오해는 최근 전자파 차폐 장치들이 범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자파 차폐 장치는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 제품 중에서 금, 은이나 니켈, 구리와 같은 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전자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파 차단 제품이 전자파 발생원을 완전히 감싸주지 않거나 사람의 몸을 완전히 감싸 막아주지 않으면 노출된 공간을 통해 전자파는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파 차폐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전자파 연구의 현주소와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규명의 노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 관련 연구를 다소 늦게 시작하였으나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DB에도 등록하였습니다. 한국전자파학회를 비롯한 관련 연구소, 정부에서는 전자파 인체 영향,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전자파란 미지의 유해성 물질만이 아닌 인간과 자연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제 전자파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닌 우리 곁에 다정한 벗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